안녕하세요. 늙은 도령 루팡의 신현재입니다. 제가 디지털 묵시록이라는 것을 아침에 녹화를 했는데 잘 제가 들어도 안 들려요. 그래서 다시 찍겠습니다. 이게 우영어드라고 제가 한 2015년 16년 경에 한참 그 책을 소설로 썼던 건데요. 뭐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뭐 인공지능 할 것 없이 다 녹였어요. 근데 그 이후로 또 수천 권을 더 읽어서 많이 수정을 해야 되는 소설입니다. 거기에 디지털 묵시록이라는 것을 제가 하나 쓴 게 있어요. 그것이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부터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로 넘어와서, 그리고 뭐 계속해서 그 이후로 뭐 디지털 민주주의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의 포탈이 나오고 유튜브까지 나오고 인스타그램 뭐 이런 것까지 나온 거죠. 네, 그거를 제가 한 15년에는 이미 소설로 썼고, 제가 구글이 출발하기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던 일이었었어요. 저는 LG그룹 전체 때문에 제가 한 방에 가면서 이렇게 아주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는데, 곧 이제 월요일날 이제 저희 법인이 다시 생깁니다. 이제 시작 스타트를 할게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청춘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포털로 발전시켜서 그분들이 뜯기지 않고 자기 일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게, 화가든 소설가든 작가든 에세이 작가든 뭐를 하든지요. 그걸 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제가 썼던 건데, 이거는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책들에 녹아있는 것들을 압축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로는 되지만 다른 걸로 하면 일종의 표절이 조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밝혔는데, 이거 읽다가 순간순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만들어낸 총알이자 정수인 스크린. 스크린에는 TV, PC, 노트북,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옛날에는 저런 거였지만 하여간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할 것이지만 지금은 거의 한계점에 이르러서 그 갤럭시 21S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거 배우느라고 죽겠어요, 늙은 나이에. 아무튼 정수인 스크린을 보거나 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나이란 없다. 요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이게 어디냐면은 닐 포스터만이 쓴 죽도록 즐기라고요. 저 같은 텔레비전 영상 세대들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스크린 하나 없이 살아야 할 만큼 열악한 가난과 절대적 빈곤도 없다. 뭐 TV 하나 없는 집이 있겠습니까? 노트북 하나 없는 집이 있겠어요? 뭐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스크린에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메시지에 길들여지지 않은 생각이나 인식도 없다. 스크린이 담지 못하는 사실이나 사건, 현상도 환상도 없다. 스크린에 올리지 못할 사소한 일상이란 없고, 업데이트돼 수정되지 않는 지식과 이상도 없다. 스크린에 영향받지 않는 단절된 시간이나 조각나지 않는 공간이란 없다. 스크린에 의해 변형되어 왜곡되지 않는 역사와 문화도 없다. 우리는 스크린을 통해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평가하며 상상하고 집착한다. 이게 일종의 이제 관음증, 관종 이런 게 되는 거죠. 각자의 감정을 저장하고 반응을 공유하며 개개의 경험을 링크하고 비슷한 생각을 검색하며 편집된 주장을 전송하거나 수신받는다. 우리는 세상이 더 과학적이 될수록 생각은 더 편협해지고 반응은 더 기계적이고 즉각적으로 변하고 있다. 추상적 사고가 무의식적 반응과 행위에 갇혀 있는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사로잡는 디지털 유혹만을 유령처럼 찾아다닌다. 거실과 식탁에서도, 길을 걷거나 운전하면서도, 버스와 지하철, 고속전철과 비행기 안에서도, 일을 하거나 대화하면서도, 신에게 죄를 고백하거나 사랑을 나누면서도 우리는 스크린 앞에서 점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디지털 시대에는 이렇게 점점 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그 뇌과학이나 이쪽에서는요, 인류의 발전이나 진화가 뇌가 이제는 거의 멈췄다고 해요. 그게 가장 큰 책임이 구글에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것을 담겠다는 디지털 스크린은 거대한 쌍방향의 네트워크이자 만능의 검색 엔진으로 무장한 광고의 제국이다. 우리가 광고를 보는 맛에 공짜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는 광고에 노출됨으로 있어서 다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접세와 비슷한 형태로 걷어가는 겁니다.
스크린이 전달하는 일체의 메시지가 사실이며 실제이고 믿음이니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 그런하고 같은 말입니다. 이는 곧 21세기의 도구이자 전체주의의 창시자 플라톤의 환생이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는 게 이게 전체주의의 기원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 1, 2권을 아주 자세히 풀어냈습니다. 그거를 풀어낸 사람은 되게 많아요. 칸트도 풀어낸 게 있었고요. 순수이성 비판 1, 2에서요. 따라서 스크린 자체가 모든 변화를 부정하면서도 끊임없이 움직이는 국가이며 사회이고 가족이며 나 자신이다. 이것을 기술 전체주의라고 해요.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 얘네들이 거의 다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구글이나 이런 것들은 때려잡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지 기쁨과 슬픔, 분노와 열정, 사랑과 이별, 탄생과 죽음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된다. 뭐 뉴스에 보면 사람 죽고 뭐 불타고 뭐 하는 거 그냥 매일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미친놈들은 뭐 뛰어내리는 거 사진 찍고 뭐 고양이 뭐 개들 학대하는 거 찍고 막 이런 놈들도 나오잖아요. 그것이 다 디지털 세대가 만든 하나의 잘못된 아주 비극적인 반인륜적인 현상입니다. 스크린 안에서의 존재란 욕망의 투영이며 상징이고 실존이란 배설의 터치이며 감각의 클릭이다. 감각적으로 클릭하고 막 보잖아요. 그리고 감정을 배설하는 걸 댓글이나 이런 걸로 막 남기잖아요. 막 온갖 것들을. 그게 그겁니다. 스크린에 종속된 오감은 욕구를 충족할수록 예민해지고 신경은 정보를 전달할수록 날카로워지며 근육과 관절은 명령을 실행할수록 경직되어 간다. 인간이 거의 이제 로봇화되는 그런 경향이죠. 예민해진 감각은 신경을 건너뛰려 하고 날카로워진 신경은 근육과 관절에서 자유로워지려 하며 경직된 근육과 관절은 감각과 신경을 행위의 원천에서 배제하려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상세계에서 평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밥 먹을 시간이 지났네? 배고프네? 여전히 검색하거나 게임하고, 또, 애 우유 줄 시간이 지났네? 보니까 죽었네? 또는 막 애가 칭얼칭얼 되네? 그래서 막 때리면 정인 이삭감 같은 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디지털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술이 인간을 끝없이 퇴화시킬 수 있는 시대까지 왔어요, 지금이. 이런 과정을 통해 수십억 년에 걸친 누적적 자연 선택이 이룩한 진화의 정체인 뇌의 기능마저 저하돼 서서히 스크린에 의해 정독돼 개개인의 생각과 감정, 기억과 인격마저 디지털 정보의 누적적 결정체인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것이다. 요거는 뭐냐면은 리처드 도킨스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성경처럼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된 학자도 아니면서 쓴 게 이기적 유전자와 눈먼 시계공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뭐더라? 확장 표현형 이런 3부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놈이 그 신을 다인으로 대체하고 싶어서 오로지 자연 선택, 그 누적적 시간, 무한의 시간이 주어지면 무엇도 만들어줄 수 있는가로 대체하기 위해서 쓰게 만들어진 신이에요. 거기서는 리처드 도킨스가 완전히 미쳐버렸더라고요. 나이가 들더니.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수십억 명인데 그걸 능멸을 해요. 그러면서 똑똑할수록 과학자일수록 그 불가지론을 넘어서 무신론자가 된다라는 것을 쓴 게 만들어진 신입니다. 거기서의 리처드 도킨스는 오만함의 극치, 신으로 다윈을 대체하려는 모습 외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융합이나 통섭의 최고인 윌슨 같은 사람은 리처드 도킨스하고 얘기도 안 해요. 최재천이 그 중간에서 아주 죽어나고 있습니다. 스크린에 종속된 오감은 욕구를 충족할수록 예민해지고는 했나? 제가 이렇습니다. 마시라고. 스크린 세계의 첫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전해진 이기적 유전자가 스크린 안에서 일어나는 타인의 경험과 생각에 연결된 각자의 경험과 생각이 실제 환경과 혼동을 일으키면 이는 기억의 혼돈으로 이어져 뇌의 퇴행을 초래한다. 이게 이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 나오는 뇌의 가소성에 관한 겁니다. 이런 기억 작업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기억이 장기적 기억으로 강화될 때마다 이 강화된 해부학적 변화에 이르게 되면 이는 곧 관련 유전자에 기록된다. 이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유전자 풀을 형성한다라는 게 리처드 도킨스의 주장이고 다윈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건 유전적 결정자론이라고 하고, 해부학적 변화는 뇌에 이 고랑이나 이랑이 생기도록 딱 되는 거예요. 그걸 작업기억이라고도 하고 평생기억이라고도 해요. 그것은 죽어서도 잘 잊질 않는 기억들입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너 이름 뭐냐? 그럼 제 이름 되듯이 그런 것들을 작업기억이라고 하고, 그 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뭐 이런 것들이 다 뇌과학적에서 보면은요, 그렇게 그 뇌를 관통해서 뭐가 이렇게 뚫어가거나 어디가 망가진 사람들을 가지고 쓴 책들이에요. 뭐 그런 책들은 가자니가 뭐 다마지오, 아마찬드라 뭐 무수히 많은 애들이 썼고요. 그것보다는 요즘에 그 낸시 프레이저하고요, 페럿이라는 여성 뇌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의 책을 보시면 훨씬 낫습니다. 예, 브레인 스토리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그 진화생물학이나 이런 것들도요, 꼭 저거 스티븐 핑거나 이런 애들 거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더럽게 두껍기만 하고 똑같은 얘기 되풀이하고, 인간을 분자나 원자 단위로 분리해서 요즘은 세상을 보는 것들이 인공지능을 주장하는 레이즈 커즈와일이나 뭐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사기쳐먹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걔가 뭐 계속해서 간다랬는데 아직도 인공지능은 제가 했을 때보다 한두 번 정도 그 정도 갔어요. 그 구글의 추천 기능이 형편없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 알고리즘이. 아무튼 그거는 나중에 다른 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어디까지 읽었죠? 이렇게 변형된 유전자가 복사돼 후대에 전달되고 각 세대의 스크린 경험이 축적되면 인간의 뇌는 지금까지의 진화의 과정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신경회로를 형성해 다양한 사고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기억을 저장하는 유전자마저 즉각적이고 표피적인 작업 기억만 강화시키게 되면 마침내 인간은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그 지겨운 사고의 순환에서 해방되리라. 이건 뭐냐면은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검색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검색만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이제 꼰대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저게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확인하는 건데, 인터넷은 쓰레기 정보들로 넘쳐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간의 진화 과정, 뇌의 과정이 퇴화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그런 증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신경회로 형성의 다양한 사고와 개인적 경험에 의한 기억을 저장하는 유전자마저, 이거 읽었구나. 여긴 아닌가. 인간 진화의 정수이며 미래의 개척자인 뇌도 신경세포인 뉴런과 시냅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기화학적 반응의 복잡한 과정에 드는 수많은 에너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한 통합적 인지 과정에서 벗어나 궁극적으로는 말초적 자극에만 반응하리라. 이게 뭐냐면요, 뉴런이라는 게 우리가 신경을 연결하고 기억을 만들고 우리가 어떠한 그 스키마를 구축해서요, 그걸 체제라고 합니다. 일종의. 그래서 뇌의 알고리즘 같은 걸 스키마라고 해요. 네, 그런 것을 만들어갈 때 그 연결하는 게 시냅스라고 해요. 거기서 뉴런의 양쪽에 이 축색돌기의 말기하고 이쪽에 시작이 되는 것이 그 근처에서 아주 작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시냅스로 연결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전기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칼슘과 칼륨이 주로 분비돼서 칼슘이 나가고 칼륨이 들어오고 뭐 하면서 그런 전기 암호화된 신호들이 뉴런을 거쳐가면서 디지털 신호화돼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짧은 기억들은 단기 기억이 돼서 금방 잊어버리고요.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그냥 당일치기해서 시험 보고 뭐 이런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해도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뭐 서울대도 연대도 다 가요. 그러나 별거 없습니다. 인간은 특정한 분야에서 각자 다양한 재주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 갔다고 대단하나? 아닙니다. 저처럼 연대 나왔다고 대단하냐?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요. 따라서 스크린에 연결되지 않는 자 최후의 타인으로 남아 소외되고 잊혀져 저 스스로 소멸되리라.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니 스크린을 통해 맛과 냄새와 은밀한 촉감같이 전달되는 날에 인류는 디지털 세계에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리라. 이게 20년 전에도요, 인터넷을 통해서 음식의 향기와 맛을 얼마든지 디지털에서 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그때도 나왔거든요.
단 한 명도 거기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그 분자 단위나 원자 단위로 나누면 그게 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얘기를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애들, 일반인들 가지고 사기치는 놈들이 그런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20년 전에 나온, 25년 전에 나온 얘기가 아직도 단 하나도 실현이 된 게 없답니다. 왜냐면은요, 디지털 세계하고 제조업이나 이런 굴뚝산업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요. 미국의 경제 성장은 끝났는가를 책을 보면은요, 디지털의 허상은 무지하게 많이 다릅니다. 물론 노암 촘스키도 그랬어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아주 기념비적인 논문이 3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 통사 구조론인데, 그것을 노암 촘스키가 썼어요. 마비 민스키하고 드렉슬러가 같이 또 다른 논문을 써서 인공지능의 시초가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앨런 튜링이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질긴 인류의 영혼이 실현되는 그날을 위해 우리는 리모트 컨트롤이 만들어내는 분열되고 단절된 환상의 감옥에서 한껏 자유로우며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유영하고 빛의 속도로 이어지는 디지털 네트워크의 이곳저곳에 분산된 나의 일부를 배설물처럼 남기면 된다. 요거는 뭐냐면은요, 옛날에 독립영화 중에 리모트 컨트롤 휴먼인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리모트 컨트롤만 다 돌리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노인분들이나 약간 치매에 걸리신 초기 단계에 걸리신 분이나 파킨슨병 흑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가 망가진 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보내고 계세요. 이제 그럴 때 가장 편한 게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여기에 있으면 모든 방송 케이블 TV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일일이 돌렸어요. 저 어렸을 때 돌리는데 귀신이 나와서 기절하는 줄 알았었습니다. 한동안 귀신을 무서워했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네트워크 이것저것을 분산된 나의 일부를 배설하고 여러가지 사이트들 웹 검색을 하면서 거기다가 흔적 남기고, 전자기록은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지는 않아요. 그게 양자역학적인 이유에 의해서 스핀이나 이런 이유에 의해서 깨집니다. 평균 50년에서 80년이면 전자기록도 깨져요. 그래서 수없이 백업을 만드는 겁니다. 타인과의 깊은 접촉은 그 자체로 번제이니 공기처럼 자유롭고 물처럼 흘러서는 전자처럼 계속 질주할 일이니 우리는 자아를 분열하고 해체하면서 전체의 조각으로서 통합된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질 것이다. 이것이 이제 디지털 세계가 인간들을 조각조각 내가지고 다시 인공지능으로 때에 맞추고 뇌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고 만들어낼 수 있고 복제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옥스퍼드의 석좌 교수로 있는 닐 보스트롬이 쓴 슈퍼 인텔리전스 리포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보시시고요. 아유, 그 옥스퍼드의 석좌 교수라는 놈도 세계적인 놈인데 쓴 글들 보면은 복과사 학점투성입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도입하면 모든 인류는 종말을 구할 거라는 그게 내용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가지의 경우의 수를 다 해서 결론적으로 다 인간은 멸종한다. 빠르면 21세기 안에. 그런 애들은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학습학이라는 사람도 그런 수준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메시지와 이미지의 홍수와 휩쓸려 파편화되고 종교와 정치, 사회적 가치마저 상징화되면 삶과 메시지, 이미지는 삼위일체의 영역으로 들어선다. 요거는 종교적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해봤어요. 불경한 삼위일체 그 책의 제목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삼위일체를 토마스 아퀴나스가 완성을 했는데 신국론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신화 창조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온라인을 유지하고 각종 알림 기능과 노출과 관음적 본능, 폭력적 성향에 충실할 일이다. 요거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의 니콜라스 카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서로 교감하는 자에게 무한의 쾌락이 주어질 것이니 모든 메시지와 이미지에 부착된 링크를 따라 이동하고 가상의 버튼과 아이콘을 누르고 광고를 클릭하라. 이게 이제 구글에서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옛날에는 클릭을 하게 됐어요. 근데 광고를 클릭하게 하면은 그 클릭률이 1%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업체나 이런 데는 재접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전단이나 이런 거 줬을 때는 그 반응이 0.1% 밖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광고로 팝업이나 이런 거를 팍팍 띄우면 1% 정도까지는 올라갑니다. 예. 그거를 하다가 제가 망했고요.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전해주더니 광고의 노출과 팝업의 습격에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누가? 구글과 페이스북 이런 데들이요. 약간의 피로와 산만함에 따르는 에너지 손실은 최소의 생각으로 최대의 쾌락을 얻는 기회비용이니 공리주의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상업적 정신의 정화이자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지금 상위 0.01%를 위해서 하위 99.9%를 탈탈 털어가는 지금과 같은 체제를 말해요. 신자유주의요. 신보수주의가 합치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기술이 더해지고 디지털이 더해지면 그렇게 돼요. 무료로 주어지는 것에 복종과 권력이 교차하니 최첨단 디지털 영상과 무한대의 하이퍼 텍스트와 멀티태스킹의 영감은 지속 가능한 유일한 영역에 들리라.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무료로 주어지는 것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우리가 유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속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보는 것이고 믿는 것이니 따라가요. 그래서 일베 같은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뷰페미 같은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데는 또한 한 5만 명, 10만 명, 100만 명 되는 유시민이나 김어준 뭐 이런 김병민, 주진우 이런 애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권력이 거기서 생깁니다. 최첨단 디지털 영상은 뭐 다 아시는 거고, 무한대 하이퍼텍스트는 우리가 옛날에는요, 그걸 연결하면 틱틱틱틱 넘어가는 텍스트리 넘어가게 하는 거, 클릭만 하면 넘어가는 게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고요. 멀티태스킹은 요즘 애들이 동시에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막 해요. 인간의 뇌는 그렇게 진화를 안 했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게 진화를 했는데 도중에 두 가지 일을 하면은 가능할 때도 물론 있어요. 저처럼 화장실에 앉아서 이순신 장군처럼 기판은 안 차고 그냥 앉아서 책만 읽고 하면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자유신경과 자유의지를 구별하면 되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디지털 시대의 멀티태스킹은요, 인간의 두뇌를 무한대로 퇴화시킬 겁니다. 그거는 뭐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니까 제가 뭐 뇌과학을 다룰 때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단순하여 즐겁지 아니한 것은 생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즐거워라, 즐거워라, 즐거워라. 예, 방송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시청자가 생각하지 말게 하라. 그냥 즐기게 하라. 시청자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 그게 이제 미디어의 이해나 이런 걸 보면 나옵니다. 마샬 맥루한에. 깊은 사유와 차가운 성찰이 떠난 자리에 표피적 재미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이 들어서리니 인류의 모든 유산이 한낱 재미거리로 전락하거나 퇴행된 신화로 부활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진이라고 부르는 거의 대부분이 퇴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역사의 천사라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멋진 아주 짧은 글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끌렌가 그 사람의 이제 천사의 그림을 보고 쓴 거예요. 그런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미학입니다. 베냐민은요, 산문도 시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천재 중에 천재였지만 가장 불행하게 살다 죽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카프카만큼은 불행하지 않았지만 비견될 만큼. 상식과 이성이라 먼지 가득한 박물관 창고나 공동묘지에 묻힐 것이며 파편적 재미가 만물의 척도에 오르리니 오직 개념 있고 쿨한 것들만 번성하리라. 원래 쿨한 것이라는 게요, 정보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샬 맥루한의 미디어의 이해를 보시면요, 쿨하면은 원래 생각 없이 그냥 떠드는 그냥 잡담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그래서 아무런 정보가 없어요. 최초의 그 전신이 모르스 부호로 보낼 수 있는 게 그게 신문의 기원, 언론의 기원이 된 거예요. 보내면 모르스 부호로 보내봤자 기껏해야 한 몇십 자입니다. 그러면 뭐 캐나다의 무슨 누구, 뭐 영국의 무슨 공주, 스웨덴의 무슨 공주, 무슨 병에 걸려, 홍일에 걸려, 이런 것만 보내면 그것으로 한색 신문들이 엄청나게 부풀려서 쓴 거. 그게 이제 허스트하고 필리처가 쌍벽을 이뤘어요. 근데 필리처는 돈을 번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필리처상을 만들고 했는데, 허스트는 여전히 그런 짓을 하다가 뭐 플레이보이지라 만들고 그런 짓거리를 했죠.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원래 핫한 것이 훨씬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세상이 완전히 역전되고 전도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쿨하면 멋진 것인 것처럼 된 거예요.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쿨하게 탁 해버린다고요. 속으로는 뭐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예. 아무런 정보가 그러니까 정보가 대단히 적은 것들은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정보가 많은 것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풀과 핫이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리하여 세상 자체가 오락이 되는 날 스크린 앞에 새로운 것도 영원한 것도 존재하지 못하리라. 오직 스크린만이 비선형적 진화의 끝에 이를 것이며 디지털 통로와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천사 악만처럼 좌우에 거느린 채 불멸에 건져야 올 것이다. 비선형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데에서 유클리드가 5개의 유클리드 기하학의 법칙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 제2 법칙이 한전을 이용한 직선이 된다라는 게 유클리드의 기하학의 제2번째 법칙인데요. 그런 것들을 선형적이라 그래요. 그런데 비선형적인가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나 그 다음에 카오스 같이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무작위적 변이나 돌연변이로 일어나서 막 나오는 것을 비선형적 진화라고 해요. 그것이 요즘에 촉진된 진화로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 같은 이제 5등신 세대들은 이제 사라지고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9등신이 돼 있어요. 또는 10등신. 여기서 등신이라는 말을 썼다고 욕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몸의 등수 자르면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에서 10단계로 나누는 것을 10등신이라고 하고요. 저처럼 대가리는 크고 허리는 길고 다리가 짧은 경우에는 5등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지배하며 영속하리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구글의 추천 영상 비슷한 거예요. 우연히 가다가 어떤 야한 영화를 내가 한번 딱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구글의 그 추천 영상이 야한 영화를 줄줄이 쫙 해줍니다. 이게 뭐지? 순간 이제 딸이라도 지나가면 완전히 아우지로서 창피한 거죠. 근데 저는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런 걱정은 없이 삽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알고리즘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next, to be continued로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자 지워질 것이다. 의심하는 자 삭제될 것이다. 판단하는 자 차단될 것이다. 분노하는 자 퇴출될 것이다. 거부하는 자 폐쇄될 것이다. 도전하는 자 해체될 것이다. 투쟁하는 자 폐기될 것이다. 이것도 하길래 여러 가지 책이 들어가 있는 걸 압축한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비약하라. 생각의 연쇄와 사고의 비선형적 통합에서 나오는 성찰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자도약이라는 게 있어요. 전자들은 양자도약을 합니다. 예, 그런 개념으로 쓴 거고요. 니체가 상승과 폭락을 얘기했을 때 그것도 조금 인용을 했어요. 그것도 도움이 좀 됐어요. 벗어나라. 삶의 다양한 기억과 경험의 차이가 주는 번뇌와 소외에서 인간묘적인 게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벗어나 가지고 일단 그 자동차 타고 가다 빵빵 울리고 저쪽에서 뭐라 그러면 일단 큰 소리 치고 기죽지 않게 막 하라. 그래서 지금의 분노의 사회가 되고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간에 원수처럼 지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없고 신뢰가 없고요. 디지털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생략하라. 이성과 경험을 통해 싹을 틔워 성찰과 창의에 의해 꽃을 피우는 과정의 수고를, 이런 사람들이 제조업이나 한 분야에서 대가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않고 그냥 즐기고 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최고지 하는 것들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요. 만끽하라. 우연이나 기회의 차별이 가져다준 달콤한 결실과 비교 우위의 카타르시스를, 그래서 이제 즐기는 게 왕입니다. 그래서 보고 즐기고 먹고 싸우고 살아가며 죽여라라는 영화도 그런 식으로 나온 거죠. 반복하라. 위에 4가지 정원 명령이 요구하는 것들이 나와 세상을 대체하는 그날까지.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상세계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커즈와일이 그렇게 주장했던 가상세계예요. 그런 거 갖다 있고 안 됩니다. 인류가 멸종하고 인공지능이 나와도 안 됩니다. 특이점 돌파를 못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썼던 디지털 묵시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두들 그 디지털의 세계에서만 사시지 마시고요.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도 돌아보세요. 그러면 부모로서 아이를 죽이지 않아도 되고 굶겨 죽이지도 않아도 되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밝혀서 대기업들이나 이런들이 어떻게 젊은이들과 가난한 사람, 디지털 소외계층이나 약자를 탈탈 털어먹는지 그들의 경영 전략이나 비즈니스 전략 이런 것을 다 오픈할게요. 그래서 제가 하기에 네이버 같은 포털을 만들면 그쪽에 와서 보시면 이런 것들 다 올려놓겠습니다. 직원들 통해서 다시 찍게 해서요. 예, 감사합니다.